이야기 귀신. 옛날 어느 거울에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소년이 살았어. 누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면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 소년은 이제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할 뿐 남들에게 단 한 가지도 들려주지 않았어. 소녀는 부잣집 외아들이었고, 그런데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어. 그래서 숙부가 그를 돌봐주고 있었지.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부터 하인이 곁에서 시중을 들었어. 이 하인은 매우 충성스러워서 밤마다 소년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대. 낡은 주머니가 못에 걸려 있었어. 하인이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는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고, 그런데 소년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주머니 속에 갇혀 있어야 했어. 이야기는 원래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해. 그러지 못하고 한 군데 오래 갇혀 있으면 귀신이 되어버린대. 주머니 속에는 이야기 귀신들이 갇혀 있었지.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 귀신들이 있는지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야. 소년이 15살이 되자 장가를 들게 되었대. 숙부가 어느 부잣집 딸과 혼례를 시키기로 했지. 혼례식 전날 저녁, 하인은 소년의 방 앞에 앉아 있었어. 소년은 친구들이 몰려와서 함께 놀러 나갔고, 그런데 하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야. 소년의 방 안에서 드런드런 말소리가 들려왔거든. 이상하네. 빈 방에서 왜 말소리가 들리지? 누가 방 안에 있나? 하인이 문풍지에 구멍을 내어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 벽에 걸려있던 주머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죄 없는 우리를 이런 낡은 주머니 속에 가둬둬? 아주 못된 녀석이야. 그 녀석이 내일 혼례식을 치르러 간대. 그때 우리 혼내주는 게 어떨까? 그래, 아예 해치워버려. 신부 집에 갈 때는 말을 타고 먼 길을 떠나야 하잖아. 날이 더워서 꽤나 목이 타겠지. 그럼 나는 길가에 샘물이 되겠어. 내 몸 위에 바가지도 띄워놓고 그 녀석이 나를 마시면 그 자리에서 죽게 할 거야.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그 녀석이 샘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길가 풀숲의 산딸기가 되겠어. 나를 따먹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할 거야. 그 녀석이 샘물도 안 마시고 산딸기도 안 먹으면 어쩌지? 그때를 대비해서 난 신부집 멍석 속에 칼이 되어서 숨어 있겠어. 신랑이 멍석에 앉으면 찔러서 죽여야지. 만약에 너희들이 다 실패하면 나는 그렁이가 될 거야.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나는 그 방에 숨어들어서 신랑을 물어 죽이겠어.
하인은 이야기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 이야기 귀신들이 도련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네? 이거 큰일인데? 하인은 겁이 질러 이야기 귀신들이 갇힌 주머니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 그렇다고 자신이 엿들은 이야기를 소년에게 해줄 수도 없었고. 이야기 귀신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지 알았으니까 내가 나서서 그걸 막을 거야. 도련님을 절대로 혼자 보내서는 안 돼. 다음 날 아침, 소년은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검은 신발을 신었어. 신랑이 타고 갈 말도 대령했지. 그때 하인이 소년에게 다가가 사정을 했어. 도련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예? 허락해 주세요. 너도 신부 집에 가고 싶은 거냐? 좋다. 같이 가자. 하인이 얼른 조랑말 고삐를 잡았어. 신랑 일행은 곧 출발했어. 맨 앞에 신랑이 말을 타고 가고 상객이라고 하여서 숙부가 신랑 집을 대표하여 말을 타고 그 뒤를 따랐어. 날은 무척이나 더웠어. 신랑은 땀을 줄줄 흘렸고 고갯길로 접어들었을 때 신랑이 말했어. 저기 샘물 있군. 목이 마르던 차에 잘 됐군. 얘야, 가서 물 좀 떠오느라. 하인이 고삐를 잡아 끌며 말했어. 아우, 아무리 목이 타도 참으십시오. 갈 길이 바쁩니다. 여기서 지체하면 늦게 된다니까요. 하인은 빠른 걸음으로 샘돌을 지나쳤어. 그리하여 첫 번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어.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 신랑은 풀숲에 빨갛게 익은 산딸기를 보았어. 저기 먹은집스러운 산딸기가 있군. 참 맛있겠다. 얘야, 너가 가서 산딸기를 좀 따오너라. 하인이 말을 했지. 아이고, 도련님. 길에서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배탈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신부 집에 가면 온갖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으니 조금만 참으세요. 뒤따르던 신랑의 숙부가 화를 내며 말했어. 너는 왜 신랑이 말을 듣지 않고 사사건건 반대를 하느냐? 목마르다 하는데 샘물을 떠주지도 않고 맛있는 산딸기를 따오지도 않다니. 집에 들어가서 단단히 벌을 박을 각오를 해라. 신랑의 숙부가 뭐라고 하든 하인은 바삐 말을 몰아서 그곳을 지나쳤어. 그리하여 두 번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지. 신랑 일행은 신부가 사는 마을에 도착했어. 신랑은 바로 신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빈방에서 쉬었어. 그리고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신부 집으로 갔지. 이윽고 혼례식이 열렸어. 신랑은 신부 집 마당에서 신부와 마주보고 섰지. 이때 하인은 재빨리 신랑 뒤로 가서 멍석을 들추었어. 그 속에는 시퍼런 칼이 박혀 있는 거야. 하인은 얼른 그 칼을 뽑아냈고 그 순간 신랑이 멍석에 주저앉았어. 아무것도 모른 채. 큰일 날뻔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 혼례식이 끝나고 밤이 되었어. 신랑 신부는 첫날 밤을 보내려고 신방으로 들어갔지.
이때 하인이 뒤따라오며 사정을 하는 거야. 도련님, 저도 같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만한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까, 아이고,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예? 신랑 신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 신방에 하인이 같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 하지만 하도 애걸복걸하기에 승낙을 했지. 신랑 신부는 이불 속에 들어갔어. 그렇지만 하인은 몽둥이를 든 채 방문 앞에 서 있었지. 밤이 이슥해지자 구렁이 한 마리가 방으로 쏙 기어들어오는 거야. 하인은 몽둥이를 치켜들어서 사정없이 내리쳤지. 이게 무슨 일이냐? 신랑 신부는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어. 두 사람은 죽어있는 구렁이를 보고 까무러치듯이 놀랐고, 그제야 하인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 신랑은 하인이 고마워 하인의 손을 덥석 잡았지. 고맙다. 신랑의 숙부도 나중에 모든 사정을 알고 하인을 칭찬했어. 허허, 너가 신랑을 살렸구나. 난 아무것도 모르고 너를 꾸짖었으니 너야말로 충성스러운 하인이구나.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주머니부터 찾았어. 그동안 답답했지? 자유롭게 돌아다니라. 신랑은 주머니 안에 갇혀있던 이야기 귀신들을 놓아주었어. 이야기 귀신들은 조잘조잘 떠들면서 세상 속으로 흩어졌고, 그 뒤부터 신랑은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나 남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대.